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예. 반가운 인물이 민정수석이 됐어요. 최재경. 반가우신가요? 예. 예, 아주 그 유능한 검찰 아닙니까? 예. 그리고 2007년 이명박 정권 등장에 아주 그 혁혁한 예. 업적을 쌓은. 예. 그런데 전격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데 최재경 민정수석이 들어섰어요. 우병우 수석의 자리에. 예. 이분을 왜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을 것이며 이분이 검찰에 대한 장악 능력이라든지 그러면 앞으로 이 상황을 수습할 능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병우 수석이 스스로 내가 물러나겠다. 그리고 내 후임으로는 최재경 선배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어떻게든 본인이 이걸 수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속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 것 같은데 외부에 이제 그 소위 7인회를 비롯한 과거의 그 고문 그룹이 이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얘기 가운데에서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김 기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스스로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상태라도 그래도 검찰을 장악할 수 있고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찾아보자.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해서 찾는다면은 제일 적합한 사람이 사실은 최재경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최재경 수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저기 검찰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하고 두 사람이 계속 제안을 받고 있었지만 고사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우병우 수석 얘기가 여러 가지로 파문을 일으킬 때. 근데 계속 고사하다가 왜 들어왔을까?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 이제까지는 고사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나요? 아주 적극적으로 뭐 안 들어가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왔다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떤 권한을 달라고 했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 내가 그래도 좀 컨트롤 해보겠다라는 식의 서로 간의 어떤 양해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민정수석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절대적인 권한을 달라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도 조직 보유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최재경 정도 돼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우리 최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러났으니까 뭐 할 말 다 하는 거죠. 그 바로 이제 부인도 그 소환돼서 한 14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우병우 수석이야말로 검찰에서 좀 싫어한다. 전문용어로 왕따 중에 왕따다. 그런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품이나 행동 거지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최 수석은 신임 최 수석은 그렇지 않나요? 최재경 수석은 그거와는 좀 반대의 캐릭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은 TK 출신이지만 대구 고등학교를 나온 성골과 그다음에 영주 고등학교를 나온 진골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최재경 수석의 경우에는 검찰에 있으면서 사실은 보장된 탄탄대로를 걸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모진 소리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특별히 뭐 나서서 오버를 해야 될 이유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병우 수석은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느라고 좀 무리를 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 최재경 수석하고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최재경 수석은 좀 차이가 있어서 잘 모르고요. 뭐 우병우 수석이 학교 때부터 잘 봤지만 최재경 수석은 과거에 이제 일 때문에 몇 번 마주친 적은 있는데 뭐랄까 굉장히 좀 포멀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나름 이제 어떤 선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젠틀한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고 그런 자기 관리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깜짝이야. 장 기자님. 다 변호사들만 있으니까 이게. 장 기자님. 오늘 발언 분량 찍다고 삐졌어 벌써 표정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나온 기사나 정치적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일단 없다. 그래서 박의 최순실 씨가 모든 상황을 리모컨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그 우산 속에 있는 청와대 이른바 연락선들이 문고리 사인방과 안종범 그 다음에 우병우 이 5명이었었다. 근데 이 5명이 지금 다 아웃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재경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 이명박 정권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되어 있는데 한간에서 정치 분석가나 전략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막후 조율을 통해서 권력연합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그널로 최재경 민정수석이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오늘 의원님한테 처음 듣고요. 그래요? 제 주장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정치권 안에 지금 묘하게 돌아가는 이제 몇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친박계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의 존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그렇죠. 있었다. 침묵하고 있었고 사실 뒤로는 그런 권력이나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챙겼다. 그래서 오히려 새누리당 친박이 더 나쁜 X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건 또 오히려 미세한 시각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그 정봉주 당신이나 생각하고 있어라. 근데 저는 그 우려에 대해서 최재경 수석 아니 잠깐 넘어가기 전에 우리 배 변호사님은 친박이에요, 비박이에요, 반박이에요, 아니면 무박이에요? 이제 박은 싫은데. 박은 싫어? 박은 싫은데. 쪽박이에요, 그럼? 저는 아무튼 뭐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를. 지금 당을 떠났어요, 이제? 저는 당분간은 이제. 당분간은 당을 그리고 떠났다. 저 사실 새누리당에 영입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당비를.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냈거든요? 들어보세요. 네. 당비를 냈는데 엊그저께 뉴스를 보고 당비를 안 내겠다고. 탈당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이 당에는 낼 수가 없다. 근데 당비가 이렇게 쓰이는 거는 다 안 된다. 개인의 정치적 입장 그만 얘기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입장인데요. 전 최재경 수석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뭐 손꼽히는 수사통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통 TK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검사의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저는 그때의 상황은 최재경 검사 시절이니까 그때는 조직을 위해서 정치권과 공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분의 신분이 변호사고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 조직의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만한 자기의 욕심을 내서 올라갈 만한 곳이 없고 진짜 지금 이 수석을 맡아서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본인이 정말 조직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힘쓸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높은 자리는 있지 저는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뺐지? 수석은 장관으로도 가고. 근데 그거 위해서 만약 그러실 분이었으면 진작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거리를 뒀던 거는 뭐 그런 것과는 좀 떠나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본인의 욕심은 어디까지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보자면 뭐 올라갈 만한 것도 없고 또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이 정권에서는 뭐 이미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기보다도 어쨌든 검찰의 수위를 조정하고 진두지휘할 수장이 됐는데 이번 사건의 수사를 어디까지 칼을 댈 것 같이 보여요? 저는 우병우 수석과는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럼 뭐 친하기 때문에 친하지 않기 때문에 빡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맡았는데 수사를 흐지부지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정권이 살아있는 유고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거의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고리 3인방이나 우병우, 안정범 등등도 다 쳐낼 것이다. 다 쳐내고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다 쳐내고 최소한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어떤 그런 수사 결과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기자님. 윤갑근 특별수사반장이에요? 뭐 팀장이에요? 뭐죠 정확한 이름이? 특별수사? 전에 팀장. 팀장이셨죠? 그분이 우병우 수석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 패를 만작만작거리고만 있어요. 일단 검찰은 우병우 수석이 맡고 있으니 윤갑근 그 팀장이 맡고 있으니 거기 결과를 보고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우병우 문제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 있는데 윤갑근 팀장이 속도를 낼 가능성은 없나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아마도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사안도 이 지금 특별수사본부 쪽에서 아마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 예상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윤곽근 팀장이 그쪽 수사팀이 지금 뭐 더 이상 나가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이제 최재경. 그쪽은 이제 별 의미가 없고 새로 꾸려지는 이쪽 특별수사팀에서 할 것이다. 이쪽에서 뭔가 좀 진행되겠죠. 우병우 수석 또한 그 연설문 유출이라든가 그 어떤 과정 속에서 뭔가 역할을 했을 거라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인사라는 거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재경 인천지검장을 인선한 것은 나름대로 검찰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특수수사를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맡김으로써 정말로 본질적인 한번
이 문제를 파헤치겠다라는 예.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인연이 없고 밖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기춘 전 실장이나 최경환 전 장관하고 같이 연관이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그것이 직접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박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적어도 박 대통령과는 이 사안에 대해서 조율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원칙대로 수사하고 원칙대로 보고하는. 그리고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청와대가 다 무너졌단 말이죠. 예. 무너진 상황에서 청와대가 무너진 게 아니라 최순실이 무너진 거죠. 최순실이 무너졌다고 할 수도 예. 있겠지만 예. 어쨌든 청와대 지금 시스템이 좀 마비가 돼 있고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누가 온들 사실상 어떤 새로운 일, 정말 경천동지할 어떤 큰 뭔가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보단 지금 사태를 수습하고 정리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아니 지금 장 기자한테 쭉 걸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거국 중립 내각으로 쑥 갔단 말이에요. 네. 이제 수사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거국 중립 내각으로 쑥 갔는데 네. 처음에 야당에서 주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여권에서 확 받으니까 야권이 이게 뭔 일이지 그러고 주춤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어디까지 가야 될지. 예.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 이제까지 물어봤던 최순실이 사라졌고 문고리 3인방 사라졌고 우정범인가요? 안종범 우병우도 묶어서 우정범이라 그래요. 이 두 분 사라졌고 네. 그럼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죠? 살아있는 유고? 살아있는? 유고. 식물 대통령. 식물 대통령. 네. 사실 유고 상태죠. 지금 대통령한테 뭐 외교 국방을 맡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거국 중립 내각에 가서 모든 권력이 총리 중심으로 확 가면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막 중간에 누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겠죠. 저건 누가 써줬지? 네. 그렇죠. 예, 근데 거국 중립 내각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정리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거국 중립 내각 쭉 보니까 대통령 정말 문제가 많아. 조사해라.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국 중립 내각이 실현 가능성과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알겠습니다.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질문을 길게 하니까 지금 비웃는 거죠. 우선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라고 이제 앞서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검찰의 이제 조직보호 논리 이제 항상 권력 말이 되면 검찰이 가장 큰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건을 검찰이 그 핸들링하면서 모든 국민이 검찰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검찰 또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친박인지 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박근혜 정권 안에서 태동한 검찰이기 때문에 과연 최재경 민정수석 하에 있는 검찰이 원칙대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가능하겠냐.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특검을 하지 않고 그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냐. 지금 검찰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원칙대로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이거는 조금 의문이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국내각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거국내각이 실제로 되면 정말 좋은데 책임 총리라는 것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여야 합의가 가능하겠냐. 왜냐하면 특검과 관련해서도 25분 만에 결렬이 됐어요. 특검 협상이. 그렇기 때문에 특검보다 더 센 책임 총리를 결정하는데 그렇죠. 과연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야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인 걸로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또 하나 포인트는 지금 개헌 문제도 동시에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이 상태로 그냥 식물 대통령 상황 으로 1년 4개월을 보내게 할 수 있는 거냐. 차라리 그럴 거보다는 조기 대선을 해서 개헌과 연동해서 4년 중임제 정도로 개헌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프로세스상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까지 대통령이 하야해야 되거든요. 그 대통령이 물러가라 이 주장을 담고 있는 거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전제는 아니에요. 아니, 국민들이 이제는 하야 탄핵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정도로 이렇게 공분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최 변호사님, 권력구조상 거국 중립내각이라고 하면 어쨌든 총리도 정상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신은 이미 살아있는 유고이므로 우리가 주는 걸 받아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대통령을 수사할 거냐 말 거냐. 거국 중립내각의 마지막 포인트는 뭐 이걸 주물딱 하고 검찰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마지막 포인트 대통령을 수사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관심사거든요. 저는 최재경 수석을 임명한 걸로 봐서는 그 진심으로 어떤 거국 중립 내각을 통해서 일종의 권력을 이양하고 뒤로 빠지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최재경 민정수석이 들어오는 순간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것은
충분히 앞으로도 검찰을 컨트롤해야 되고 검찰을 컨트롤해서 나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저는 바탕에 깔려있지 않는 한 최재경 수석을 임명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또 최재경 수석이라는 사람이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과 신망을 인정받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그간 해왔던 수사를 보면 소위 이 천하쟁패기에 권력이 이동하는 시기에 항상 중요한 사건 수사를 맡았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는 게 저 도곡동 땅 사건을 특수부장 시절에 수사를 해가지고 제3자의 차명 계산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BBK 수사 때 가가지고는 그거는 이상한 시기에 맞다 이렇게 완전히 말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자들이 보기에는 그간에 쭉 최재경 씨를 지켜봤던 법조 기자들의 분석은 이분이 능력 있고 신망을 받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모든 나침반은 자기가 사는 길로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 공분하는 그 방향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든지 연착륙을 시키느냐 하는 거에 주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지 이거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겠다 하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6.29 선언 이후에 87년 상황을 지금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지금 특검을 임명하겠다. 그래 특검 하자. 거국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하는 여당의 모습이 특검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퍼붓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단 말이죠. 87년 6월 6.29 선언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은 완전히 뒤로 빠져 있었고 노태우가 중심이 돼가지고 민정당 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야당과 처음부터 머리를 맞대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의 모습은 그렇지 않고 않다. 미봉책으로 가려고 지금 수쓰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도하는 대충 물타기 내각을 만들어 보겠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저걸 전문용어로 기술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누구죠? 고영태요? 고영태가 근무하던 곳에서 공사 친다 그러는데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는 기술 쓴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랐습니다. 기자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네. 식물이라는 표현보다 야채라는 표현이 더 산뜻해 보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건 논외로 하고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위해서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야권 인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모시거나 해서 대화를 하고 우리 정략적인 판단은 여야 모두 공이 내려놓고 잘못을 인정한다. 무슨 얘기를 해도 수용하겠다. 그래서 야권이 추천하는 인사로 총리를 앉히고 그래서 여야가 다시 국정을 제대로 바로잡는 데 나서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분은 어떻게든 본인이 이걸 수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속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 것 같은데 외부에 이제 그 소위 7인회를 비롯한 과거의 그 고문 그룹이 이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얘기 가운데에서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김 기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스스로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상태라도 그래도 검찰을 장악할 수 있고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찾아보자.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해서 찾는다면은 제일 적합한 사람이 사실은 최재경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최재경 수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저기 검찰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하고 두 명 정도 돼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우리 최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러났으니까 뭐 할 말 다 하는 거죠. 바로 이제 부인도 소환돼서 한 14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우병우 수석이야말로 검찰에서 좀 싫어한다. 전문용어로 왕따 중에 왕따다. 그런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품이나 행동 거지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최 수석은, 신임 최 수석은 그렇지 않나요? 최재경 수석은 그거와는 좀 반대의 캐릭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은 TK 출신이지만 대구고등학교를 나온 성골과 그다음에 영주고등학교를 나온 진골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최재경 수석의 경우에는 검찰에 있으면서 사실은 보장된 탄탄대로를 걸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모진 소리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특별히 뭐 나서서 오버를 해야 될 이유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병우 수석은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느라고 좀 무리를 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 최재경 수석하고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최재경 수석은 좀 차이가 있어서 잘 모르고요. 뭐 우병우 수석이 학교 때부터 잘 봤지만 최재경 수석은 과거에 이제 일 때문에 몇 번 마주친 적은 있는데 뭐랄까 굉장히 좀 포멀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면에 있어서는 나름 이제 어떤 선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젠틀한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고 그런 자기 관리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깜짝이야. 장 기자님. 다 변호사들만 있으니까 이게. 장 기자님. 오늘 발언 분량 찍다고 삐졌어, 벌써 표정이. 그 사람이 계속 제안을 받고 있었지만 고사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우병우 수석 얘기가 여러 가지로 파문을 일으킬 때. 근데 계속 고사하다가 왜 들어왔을까?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 이제까지 고사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나요? 아주 적극적으로 뭐 안 들어가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왔다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떤 권한을 달라고 했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 내가 그래도 좀 컨트롤 해보겠다라는 식의 서로 간의 어떤 양해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민정수석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절대적인 권한을 달라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도 조직 보유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최재경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반가운 인물이 민정수석이 됐어요. 최재경. 반가우신가요? 아주 그 유능한 검찰 아닙니까? 그리고 2007년 이명박 정권 등장에 아주 그 혁혁한 업적을 쌓은. 그런데 전격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데 최재경 민정수석이 들어섰어요. 우병우 수석의 자리에. 이분을 왜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을 것이며 이분이 검찰에 대한 장악 능력이라든지 그러면 앞으로 이 상황을 수습할 능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병우 수석이 스스로 내가 물러나겠다. 그리고 내 후임으로는 최재경 선배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